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권력 투쟁이 하나 있어요. 아, 두 비중이 번째 권력 투쟁. 진짜요? 예, 예. 그 얘기를 소개를 할 텐데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네. 대통령 김기현의 파워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이 사퇴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했지만 네. 더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권력 투쟁, 노선 네. 투쟁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네네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좀 해주시기 전에 그 아까 그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노선 투쟁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사퇴하고 이준석 만나고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기가 막히게 자기는 울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아주 그냥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은 뭐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일단 대통령을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네가 어떻게 할래? 이게 이런 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죠. 예, 정도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 토호 세력이니까 네. 대통령이 그래도 나는 울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이길 수 있다. 아, 라는 무소속이라도. 뭐 자신감이죠. 아, 보통 이렇게 그런 사례가 이런 있었죠. 상황에서 네. 보통 이 김기현의 지역구 주민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난 그래도 김기현 찍을 것이다, 이런 게 강할까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우리나라. 아, 진짜. 그래서 무소속으로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아, 그거를 이해찬도 그랬고 못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네요. 예. 야, 그걸 노리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좀 중시되는 거는 이제 네. 중앙 집권하고 지역 분권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렇게 경도돼서 지역 분권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네. 아주 오랜 기간의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는 네. 중앙 집권은 권력이 한 군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역 분권은 지역 분권화된 데마다 다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민중의 입장에서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아, 소두목들이 많은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김기현의 파워 게임을 그냥 네. 중앙 집권과 지역 분권의 갈등으로만 본다면 지역 분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역 분권에. 그렇죠. 이게 크게 본다면 예.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 본인한테 김기현 본인한테는 어떻게든 뭐 이런 토호 세력으로 인해서 뭐 당선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 한해서고 더 크게 국민들의 또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게는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김기현 사태 같은 게 몇 군데만 해서 벌어지면 그러니까.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당으로 옮기고 싶은 네. 전체적인 구상 전체가 어그러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죠. 김기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지금 입힌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김기현 사태에서 위험한 예. 거는 예. 다시 이제 이준석과 왜 만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신문에서 우연히 본 건데 네. 이준석이 신당이 뜨면 김기현이 글로 이동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러니까 예. 김기현이 울산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 신당이든 무슨 신당이든 네. 하여튼 그 새로운 어떤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정치적 어떤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의사 네.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예. 조짐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좀 제발 김기현 대표 잘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호평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을 좀 소개를 하면 그 일단 윤재옥 네. 국힘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고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좀 소개를 하면 네네네. 원내대표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시대를 열자.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국힘이나 다른 어떤 신문 보도는 대부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출범을 네. 긍정적으로 보는 조류는 이런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의 어떤 비대위원장 저거는 단순하게 국힘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라 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다 이런 네. 걸로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거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뿌듯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뭐냐? 예. 새로운 시대가 뭐냐 해서 새로운 시대. 운동권 정치를 한쪽으로 놓고 예. 그다음에 탈진영 탈팬덤 시대다. 네. 탈진영 탈팬덤 그다음에 청년 중도층의 정치이다. 이렇게 시대 규정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한동훈 한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담담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대위는 다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 비대위 한해서만 네.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네.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약간 많은 사람들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방금 탈운동권 윤재호 원내위원장의 입에서 이제 진짜 탈운동권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짜 고무적인 것 같고 아까 탈팬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한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팬덤. 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 관한 우리들의 팬덤은 어떤 팬덤인 거냐? 어떤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뭐 그런 강성 지지자들도 결국은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팬덤과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딱딱 수학하고 달라서 딱 정의하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팬덤은 다 같은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팬덤이죠.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의 어떤 이재명 뭐 개딸 이것도 다 팬덤이고 그다음에 국힘에서 한동훈 이것도 팬덤이죠. 심지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팬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가 어떤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집단이 규합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팬덤인데 그 팬덤이 좋은 거냐 아닌가는 그 내용을 보고 따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수파의 팬덤의 특징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하다가도 이건 뭔가 부당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게 우리들만의 또 팬덤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국힘의 팬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늘 결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팬덤을 끌어올리자. 맞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 될 겁니다. 대표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아직도 가슴에 와닿는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기까지는 정말 이 보수 유권자와 유튜버들의 진짜 이 우리들의 투쟁이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국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여론 수렴을 했는데 약 60% 정도가 6대4 정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원 회의를 열어도 6대4, 중진 회의를 열어도 6대4 정도로 나오는데 이 60%가 이런 견해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민 여론도 매우 호의적인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 호감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호감도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몇 대 몇? 봤습니다. 그걸 역전한 걸 봤습니다. 45대 41.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비대위원장님이 되자마자 된다는 얘기가 있자마자 와 이렇게 뒤집힌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그랬어요. 특히 가장 컸던 게 김영삼 때죠. 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을 하니까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을 딱 하니까 김영삼에 대한 지지율이 막 70, 80%까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인 여론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이니까 다수결에서 누군가 이기면 그 다수결의 의견 분포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나라를 통합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줬으면 하는 요구가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4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되면 한 7대3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다 그런 거니까. 예외가 뭐냐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윤석열을 안 찍었던 사람들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 윤석열이 나라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죠. 한 40% 50%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승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일단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차기 대선 후보로서. 그럼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잠깐만. 그러니까 의견 분포가 6대 4가 아니라 장해찬 최고는 8대 2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데이터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을 이제부터는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겠네요. 그렇죠. 더욱더. 그러니까 아까 뭐 오면서 살짝 아침 종편 프로를 봤는데도 그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뭐라고 공격하던가요? 이거는 무슨 투아웃 야구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프로야구 경기장에 축구 선수를 갖다 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또 윤석열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민주당 안에서 그나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렇게 원칙과 상식을 부르짖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장관을 엄청 김종민 하고 자기는 있더라고요. 있었나? 그 서울대 국문과 83인데 옛날에 주사파 하던 사람인데 주사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치했는데 무슨.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제 어마어마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되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꼭 나중을 위해서도 얘기할 거는 윤석열의 경우에만 예외였는데 윤석열이 돼서 대통령의 취임을 한 상태에서 불과 한 2, 3개월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을 고깝게 보는 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고 심리를 넘어서 행동에 옮긴 집단이 있어요. 2개월 만에 탄핵하고 있는데 거리 싸움이 시작된다니까. 광우병하고 똑같아. 후쿠시마 오염수랑 똑같아.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야당이 의석수가 엄청 많잖아요. 민주당이 엄청 많고 또 어찌됐건 수치적으로는 0.73포인트 차이로 이제 이기고 한 거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세력 자체가 지지 세력 기반 세력 자체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또 차이가 이렇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결합돼 있겠죠. 네네네. 정상적이라면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된 거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격려하거나 기대를 갖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정치적 분란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다음 얘기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준석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